안녕하세요. 친일인명사전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친일인명사전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중추원 분야에 실린 인물들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분야에 속한 인물들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중추원이 어떤 기관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추원은 1910년 9월 30일 공포되어 10월 1일 시행된 조선총독부 중추원 관제에 의하여 설치된 조선총독의 자문기관입니다. 중추원의 임원은 의장 1명, 부의장 1명, 그 밑에 고문 15명, 찬이 20명, 부찬이 35명, 그리고 기타 인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추원의 최고위직인 중추원 의장은 일본인인 정무총감이 겸임했으며 한국인은 부의장직까지만 오를 수 있었습니다. 3.1운동 이후 조선총독으로 부임한 사이토 마코토가 중추원 관제를 개정하면서 찬이와 부찬이를 합쳐 참의를 통칭했습니다. 이 중추원 관직에 오른 이들이 친일인명사전에 등록된 이유는 일본이 자신들에게 협력한 이들에게 나눠준 유일한 정치적 관직이기 때문입니다. 친일인명사전에서는 중추원 임원 중 부찬이 이상에 오른 인물들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중추원 부의장, 고문, 그리고 찬이와 부찬이를 아울러 참의, 이렇게 크게 3개 분야로 나누어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살펴볼 인물들은 중추원 부의장이라는 한국인 최고위직에 올랐던 인물들입니다. 이 중 민병석, 윤덕영, 이완용은 앞서 다뤘던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박영효, 박중양, 이진호는 추후 제국 후의 편에서 보다 자세히 다룰 인물들입니다. 이들 6명은 중추원 부의장까지 올랐을 만큼 일제로부터 큰 신임을 받았던 인물들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인물들은 중추원 고문에 올랐던 인물들입니다. 먼저 처음 10명은 대부분 앞서 다뤘던 인물들입니다. 그만큼 매국행위나 귀족제하기를 받은 인물들이 높은 관직에 올랐던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인물들 중에서 다루지 않았던 인물은 김윤정과 윤치호입니다. 먼저 김윤정은 충청북도지사를 지냈으며 이후 중추원 참의에 임명되었고 후에 고문까지 올랐습니다. 그는 친일단체인 국민총력조선연맹과 조선유도연합회의 평의원을 지내면서 내선일체와 한국신민회에 앞장선 인물이기도 합니다. 한편 윤치호는 제국 후의 편에서 꽤 비중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다음은 마저 중추원 고문에 올랐던 나머지 10명입니다. 여기 실린 10명은 모두 앞에서 보다 자세히 다룬 인물들로 이들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인물들은 찬이와 부찬이, 그리고 이를 통칭한 참의직에 올랐던 310명입니다. 이들 전부를 세세하게 살펴볼 수는 없고 몇몇 주요 인물들 위주로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이들에 대해 간략하게 다루고 넘어간다고 해서 이들의 직책이 결코 낮거나 친일행위가 적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중추원이라는 기관에서 임원직에 올랐던 인물들로 그 수가 너무 많아 간략하게 다룰 뿐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로 살펴본 인물은 고원훈입니다. 그는 중추원 참의에 임명되어 활동한 뒤 전라북도지사를 지냈으며 친일단체인 국민총령조선연맹 이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고일청도 마찬가지로 국민총령조선연맹 이사로 활동했고, 구연수는 조선인으로 유일하게 조선총독부 경무총관부의 경무관에 올랐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한 김경진과 김기수는 중추원 참의에 이어 국민총령조선연맹 이사로 활동하며 친일행위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김상혜는 신일본주의를 주장하면서 조선을 일본의 한 지방으로, 조선인을 일본 국민의 한 구성요소로 인식하는 국민협회의 총무로 활동했고, 한국인 최초로 조선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의 편집국장이 되어 조선총독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했습니다. 한편 김신석과 김원근도 국민총령조선연맹 이사로 활동했습니다. 이어 민원식은 국민협회 회장으로 활동했으며 박철희와 성명선은 국민협회의 총무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선우선은 조선인 동향을 보고하고 기밀비를 받는 밀정으로 활동했던 인물로 내선일체를 주장하는 대동동지회를 조직하고 회장을 맡았습니다. 그는 내선일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본 인물인 신성리는 충청남도지사를 지냈으며 친일단체인 동민회 회장으로 활동했고 내선융화의 철저한 실행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중추원 참의에 임명되었던 어담은 일본군 육군 중장으로 활동했으며, 어윤적은 조선사 편수의 회원으로 신민사학의 결정체인 조선사 편차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엄준원은 국민협회 회장을 지낸 민원식의 장인으로
국민협회 고문을 지냈고 오태환은 국민협회 부회장을 지냈습니다. 이어 유맹은 조선사 편수의 회원으로 활동했으며 유정수는 경학원 대제학에 임명되어 활동했습니다. 한편 윤갑병은 친일단체인 국민협회와 대동일진의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다음으로 판사와 변호사로 활동한 이기찬은 이후 조선유도연합회와 국민총련조선연맹 이사를 맡았으며 중추한 참의직을 맡은 이동우는 국민협회 총무로도 활동했습니다. 한편 여러 지역의 군수를 역임한 이병렬은 추후 국민협회 회장을 맡았으며 임창수는 국민협회 총무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중추한 참의에 임명된 뒤 5차례 연임한 장직상은 내선일체를 목표로 하는 시중의 이사로 활동했고 정대현 역시 시중의 이사에 선출되었습니다. 또한 정병조는 국민협회 부회장을 지냈습니다.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친일단체 동민회의 이사로 활동하던 조병상은 이후 전시 최대 민간 전쟁 협력 단체인 조선임전 보국단의 상무이사에 선임되었고 조상옥은 국민총련 조선연맹 이사로 활동했습니다. 이어 조성근은 조선인 가운데 처음으로 일본군 육군 중장으로 진급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양철씨 주식회사 감사로 활동한 조진태는 친일단체인 대정친목회의 부회장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인물은 흔히 구한말 조선 3대 천재라고 일컫는 인물들 중 한 명인 육당 최남선입니다. 우리에게는 한국 최초의 자유시인 해액에서 소년에게의 저자로 많이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3.1운동 당시 기미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낭독한 인물이기도 하며 이로 인해 2년 8개월간 복역했습니다. 1921년 10월 추록한 그는 이후 점차 변절하기 시작합니다. 1928년 12월 조선사 편수의 위원으로 활동했고 원체 글을 잘 썼던 그는 1930년대부터 온갖 친일 성향의 글을 기고합니다. 그 수는 너무 많아 차마 담을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1936년 6월 중추한 참의에 임명되었고 1938년 친일신문인 만몽일보와 만선일보의 편집고문으로 일본을 찬양하는 글을 다수 게재합니다. 그리고 1938년 4월 일본이 만주에 설립한 건국대학의 교수로 부임했고 1941년 9월 전시 최대 민간 전쟁 협력단체인 조선임전 보국단의 발기인으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변절 이후 수많은 지탄을 받았고 앞으로도 우리 역사에 평생 변절자로 이름이 남을 것입니다. 바로 다음 인물 역시 우리가 기억해 두어야 할 인물입니다.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으로 3.1운동에 참여했던 최린입니다. 그는 3.1운동으로 옥사를 치른 후 변절하기 시작했고 중추한 참의에 임명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추후 천도교 분야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이어 최승렬은 국민총련 조선연맹 이사를, 최준집과 하준석은 시중의 이사를 지냈습니다. 황해도지사를 지낸 한규복은 조선임전 보국단의 이사장과 부단장을 맡았고 한정석은 국민총련 조선연맹 이사로 활동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추한 참의에 임명되었던 현준호는 조선임전 보국단의 발기인으로 참여해 이후 이사를 맡았습니다. 이렇게 중추한 관직을 받은 인물들 전부를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일제가 중추한 관직을 임명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자신들에게 협력한 인물임을 증명하는 하나의 정치적 징표였습니다. 그래서 중추한 관직을 받는다는 것은 당시 이들에게 엄청난 영예로 여겨졌습니다. 일본을 찬양하고 협력하는 데 앞장선 인물들이었던 만큼 이들에 대해 한 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물들을 그냥 잊어버리면 언젠가 또 역사 속에서 반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국의회 분야에 속한 인물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참맛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